예. 자, 첫 번째, 이렇게 이 책이 보니까 그 왼쪽에 격언이 하나가 크게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해설, 설명이 오른쪽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시작을 할게요. 1장은 세월은 너를 가진 적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홍진수 선생님 이 페이지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자신을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보지 못했다. 맞습니까? 네, 얼어주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작은 새조차도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로런스 영국 작가님이 쓰셨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소설 셰털리 부인의 연인으로 유명한 로런스의 시 자기연민의 전문이다. 힘들거나 지쳤을 때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당화하고 보상하고픈 유혹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읽으면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쓰는 느낌이다. 자기 연민은 인간의 특권이다. TV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포식자에게 공격당해 죽어가는 초식동물의 눈동자를 본 적 있는가? 의외로 담담하다. 사람말이 어제를 회상하고 내일을 걱정한다.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안다. 야생동물인 작은 새는 다르다. 이거 맞나, 이 글자가? 네, 스스로를 맞습니다. 예, 다독일 줄 안다. 야생동물인 작은 새는 다르다. 꽁꽁 얼어 마침내 나뭇가지를 움켜쥔 내 발가락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땅으로 떨어지지만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 기대고 싶을 때 동사한 작은 새를 떠올리며 거꾸로 용기를 얻는 것은 왜일까? 이 시를 처음 대한 것은 영화 G.I. 제인에서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의 최초의 여성으로 입대한 조던 오닐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교관이 훈련이 모두 끝난 수료식 날 오닐에게 넌지시 시집 하나를 건넨다. 시집을 펼치자 한 편의 짧은 시가 눈에 들어온다. 바로 자기 연민이다. 네,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폰을 보고 아, 하다 보니까. 네네. 폰이시구나. 예, 이건 폰이고 여기는 지금 보이는 거는 그거고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폰을 보고 하고 있어요. 네. 이걸 안 봤어요. 폰은 손으로 넣으면 확장이 돼요. 확장되는데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를 해놓으니까 네네. 제가 예,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다. 이거를 보지 못했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두 번째 페이지, 김진 선생님, 보이실까요? 두 번째 페이지. 김진 선생님? 안 계시나? 황경란 선생님? 네, 예, 황경란 선생님, 저기, 요 페이지 네, 보이실까요? 보여요. 예, 네네. 부탁드릴게요. 세상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너를 가진 적이 없다. 스스로에게 냉정하기는 어렵다. 일어나 인생을 꼬이게 만든 타당한 이유들이 산처럼 쌓여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문제일지라도 인원을 사회 구조에서 찾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외부 요인은 잘 쳐주어야 절반 정도라고 믿고 산다. 안 그렇다면 세상을 내 판단과 힘으로 애써 헤쳐나갈 이유가 없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믿는 것이 실은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건 너무 가혹하고 무책임하다.
세상은 나 말고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다. 물론 나의 어려움은 세상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세상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태도를 바꾸는 그런 착한 존재가 아니다. 세상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너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다시요. 세상은 너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은 일부, 특히 한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독일의 명장 에로본 롤멜이 한 것인 양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쟁 영웅이자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롬멜은 히틀러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히틀러 친위대의 강요에 의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인터넷상에 원문이요, 원문. 인터넷상의 원문이라며 독일어 문장이 돌아다니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독일에 살고 있는 천지와 그의 독일인 친구를 통해 사실 여부를 알아보았다. 롬멜이 말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많은 독일인들이 이 명언 자체를 알지 못한다. 아마 한국에서만 유명한 여기까지네요. 화면이 안 넘어가죠? 유명한 롬멜 명언인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소한 롬멜의 발언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라고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이정수 선생님 이어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불가사의한 승리는 있지만 불가사의한 패배는 없다. 노무라 가스야.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같은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통용되는 격언이 있다. 불합격자 중에 실력이 있는 수험생은 있지만 합격자 중에 실력 없는 수험생은 없다는 말이다. 일단 합격권에 드는 실력부터 쌓아놓고 운이나 다른 요인에 기대라는 뜻이다. 승리와 패배가 바뀌었을 뿐 노무라 가스야 감독의 명언도 비슷한 맥락이다. 운이 따라주어서 다치던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고 실수 남발에도 불구하고 쑥스럽게 승리하는 경우도 있다. 개운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승리다. 그런 승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패배는 다르다. 이해가 되지 않는 패배란 없다. 아니, 없어야 마땅하다고 노무라는 강조한다. 졌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진이나 우연 탓으로 돌리면 패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셈이다. 깨끗이 인정하고 원인을 파헤치라는 말이다. 노무라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한국의 김성근 같은 존재다. 그의 통산 3017경기 출전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 선생님 지금 들어와 계실까요? 네, 예. 잘 듣고 있어요. 예. 요 다섯 번째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낭독해 드릴게요. 확실한 성공 공식을 줄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실패할 공식은 줄 수 있다. 그건
언제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언제나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것은 일면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에는 장애물이 된다고 스위프는 말한다. 끊임없이 주변 눈치를 살피고 비율을 맞추느라 자신만의 장점과 가능성을 포기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무언가 결기랄까? 뾰족한 구석을 대체로 지니고 있다. 미국 언론인 스위프는 플리처상 최초 수상자이자 도합 3회 수상자다. 동서진영의 대립을 의미하는 냉전, Cold War라는 용어를 버나드 버루크나 윌터 리프먼에 앞서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다 읽었네요.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애써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책 내용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상당히 괜찮네요. 예, 다음 페이지 이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팀력에 유명하다. 이거죠. 오늘따라 사진이 가는 것도 시간이 좀 늦게 가네. 빨리 가질 않네. 응? 잠깐만. 사진이 어디 갔지? 네.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터널 끝에서 반짝이는 빛을 본다면 그건 다가오는 열차가 내는 빛이다. 지금 캄캄한 터널 속을 걷고 있다. 터널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려서 되돌아가기엔 이미 늦었다.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고 그 증거는 태양이 선사하는 빛이다. 절망감에 지칠 무렵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인다. 터널이 끝나는가 싶어 가슴이 벅찬 것도 잠시 규칙적인 기계음이 빛과 함께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반대편에서 오는 기차의 전조등이 내는 빛이라는 것은 아는 순간 전율이 인다. 애쓴 보람도 없이 기차에 치여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이다. 눈 위에 서리까지 얹힌다는 설상가상을 연상하게 하는 말이 많이 있다. 증권가에는 바닥을 친 줄 알았더니 밑에 지하실이 있더라는 농담이 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다는 속된 표현도 있다.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 세상, 항심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언제나 마음 한편에 빈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 까닭이다. 만약 우리가 터널 끝에서 반짝이는 빛을 본다면 그건 다가오는 열차가 내는 빛이다. 라는 말은 미국 시인 로버트 로웰의 1939년 이후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로웰의 시집 데이 바이 데이에 수록돼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식구가 베트남 전쟁 옹호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결멸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미국의 베트남전 찬송론자들은 이제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인다는 비유를 즐겨 사용하며 미국의 승리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언론가 조지프 엘속은 1965년 12월 신문 칼럼을 통해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실패했으므로 미국도 진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마침내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고 역설했다. 물론 그로부터 8년 후인 1973년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했으며 1975년에는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베트남은 공산 세력에 의해 통일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던 반전주의자인 로버트 로웰의 식구가 겨냥한 것은 전쟁 옹호론자들의 대책 없는 자기 확신과 근거 없는 낙관주의였다. 그랬네요. 네. 자, 다음은요. 그리고 네. 제가 한 페이지를 안 올렸나 보네. 예.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요. 단식하며 기도하라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요거 이종우 선생님 저기 27페이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 단식하며 기도하라.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레바논 격언. 상식을 뒤집는 격언이다. 기도를 하면 오히려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이 말이다. 극도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격언이라고 이해해야 할까? 레바논은 중동에서 이례적으로 다종교 국가다. 기독교 계통 세력과 이슬람 계통 세력이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분쟁에 휘말려 있는 많은 비극을 겪었고 요즘도 테러 사건이 번번이 일어난다. 이 역설적인 격언에는 기도만으로는 현실에 개선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통찰이 담겨 있다. 레바논에는 주의 정의보다 고양이의 폭정이 낫다는 속담도 있다. 오랜 역사와 풍파를 거치면서 형성된 그들 나름의 지혜라고 보아야겠다. 네. 네. 이런 표현도 있군요. 네. 네. 쇼킹하네요.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거울이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인데요. 우리 홍진 선생님 이 부분 보이실까요? 좀 읽어주시겠어요? 음소거 걸려 있어요. 죄송해요. 네. 거울이 우리의 겉모습만 비춰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자. 새뮤얼 버틀러, 영국 시인이네요. 동화 백설공주에서 마녀인 왕비는 매일 거울을 향해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라고 묻는다. 만일 거울이 처음부터 왕비의 마음 됨됨이까지 판단해 대답할 줄 알았다면 백설공주의 줄거리는 훨씬 짧았을 것이다. 거울이 겉모습만 비춰주는 덕분에 우리는 거울 앞에서 옷차림이나 머리 매문새만 고치면 된다. 예뻐진 내 모습에 살짝 나르시시즘에 빠져드는 즐거움도 누린다. 그러나 만일 나의 내면 세계까지 비춰준다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단점, 얼룩진 과거, 지워지지 않는 흉터까지 낱낱이 드러난다면 누구도 거울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을 것이다. 겉모습만 비춰주는 거울을 고마워하라는 셰뮤얼 버틀러의 말은 동양 고전 중용가
대학에 나오는 신기독을 연상케 한다. 홀로 있을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삼가라는 뜻이다. 잘 네,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울이 겉모습 높이 쳐주는 게 고맙네요. 네, 감사합니다. 황현준 선생님, 이 페이지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꽃은 노인을 위해 피지 않는다. 안 보여. 네, 한자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예, 아, 네. 아니,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예, 확대하실 수 있어요. 유인가요? 네, 유우? 어디 보고 계시는? 네, 유석. 석. 예, 네네. 유석. 예. 예, 당나라신 유 맞죠? 유석. 예, 유석인가요? 예,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다 함께 늘어나면서 중노년의 성 문제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권리와 주책 없음, 나아가 변태, 더 나아가 성범죄는 각각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과할 수도 있다. 당나라 시인 유석의 모란꽃을 보며 술을 마시다를 소개한다. 모란꽃은 늙은이를 위해 핀 게 아니라는 마지막 구절이 특히 중노년층에게는 통렬하게 쓸쓸하게 다가온다. 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꽃 앞에서 술을 마신다. 마음이 동해 취하도록 마셨네. 다만 서러운 건 꽃이 하는 말, 댁 같은 노인 위에 핀 게 아니랍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네. 맨 마지막 문장이 아주 쇼킹하네요. 네. 아, 어, 자, 다음 페이지 김진 선생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맨 마지막 문구를 어디 다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되게 짠했었는데 그때. 네, 내가 선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에게 이건가요? 맞죠? 네, 네, 내가 선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에게 공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황소가 덤벼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 나의 입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이 두 가지를 혼동한다. 누가 보아도 착한 사람이 재앙을 만나거나 남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고 탄식한다. 탄식은 자유이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식으로 보면 자연은 그저 담담하고 무심할 뿐이다.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냉철해야 한다. 천동설의 착각에서 벗어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새의 눈과 벌레의 눈을 조합한 밝은 안목이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연은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 예,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도 제가, 이건 아까 했던 내용인가? 아, 그렇구나. 맞네요. 이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이지만 단순한 대통령 부인으로서 보다는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정력적으로 활동한 인권운동가로 더 존경받는다.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도 지냈다. 그녀는 6살 때 어머니,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매우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 루즈벨트와 결혼한 후에도 평생
고부 갈등과 남편의 바람기에 시달렸다. 상처 없는 성이 어디 있으랴는 노래의 가사처럼 누구나 가슴 한 구석에 열등감을 숨기고 산다. 그것을 밖으로 얼마나 표출하는지 열등감을 우월감인 양 비틀어 발현하는 심리 기세의 구사 여부가 사람에 따라 다를 뿐이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자신의 상처를 한탄하거나 그저 어루만지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동력으로 삼았다. 내가 열등한지 아닌지는 남이 아닌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삶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준다. 그녀가 위대한 미국 여성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페이지 더 준비하긴 했는데요. 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오늘 책이 없어서 힘들게 낭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태리 타월 김리 선생님께서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네요. 뭐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메밀차. 메밀차. 같이 드시지 혼자 드시고 말이에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 예, 또 애쓰셨습니다. 또 한 주 또 힘차게 시작하시고, 우리 내일은 또 김지 선생님이 강의해 주세요. 네. 내일도 기대하고 내일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힘내시고, 우리 김지 선생님 안녕 외쳐주세요. 내일은 박수에 대해서. 와. 배고프신 분 계세요? 배고파요. 이거 꺼내. 배고프죠? 바닥까지. 맛있는 거 주시나요? 여기 바닥까지 있잖아요. 모자가 잘 안 보여요. 어디? 네. 모자에 있어요? 모자가 잘 안 보여요. 바닥까지. 모자 뜯어 먹어야 되겠다. 네, 바닥까지 있어요. 네. 뻔하죠, 저. 인자도 잘하고. 네. 랍스타. 예.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인사 잘하는 한 주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 되세요. 오늘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집중되고 더 좋았어요. 그치. 잘 안 보이니까 집중하셔야 돼. 오이 집중. 예. 내일 뵙겠습니다.